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오늘부터 저소득층 280만 가구에게 우선 지급됩니다. 다른 가구는 일주일 뒤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급될 예정인데요. 우리 가족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또 지원금을 받게 되면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한편 4월 소비자 물가는 넉 달 만에 0%대로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과 국제유가 하락이 영향을 미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관련 내용들 김대율 경제일기에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오늘 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일반 가구도 우리도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드디어 그 말도 많고 사연도 많았고 또 기대도 많았던 이 재난지원금,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금 이 시각 이 국민들에게 지금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5시부터는 이 기초생활 대상자 등 이 저소득 가구 280만 가구는 5시부터 평소에 정부로부터 받던 어떤 기초수급 계좌 여기에 들어가 보면 돈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구가 한 명이라면 40만 원, 그리고 2명이라면 60만 원, 그리고 3명이라면 8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이 기초생활 대상자 가구원 중에서 전원이 그 혜택자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일반 대상자라고 그러면 금액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네. 그 대목을 오늘 굉장히 조심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5시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가구 구성원들은 전원 이 기초생활 대상자다. 이랬을 때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이 국민들의 경우에는 현금은 불가능하고요. 네. 3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5월 11일부터 본인이 신청하면 받는 건데요. 첫 번째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른바 은행을 통한 크레딧 카드 기능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자기가 평소에 거래하던 카드 회사에 직접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카드가 본인이 없다, 또는 나는 카드로 사용하기가 싫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직접 이 주민센터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이미 돈을 지불한 그 선불카드 또는 상품권 형태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전 국민한테 나가는 것은 맞는데 그 돈이 나가는 방식은 전 국민이 아니라 그 가구주한테만 나갑니다. 그래서 가구주 대부분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되어 있을 텐데요. 그 분에게 이제 몰아서 나가기 때문에 그 본인이 만약에 가구원으로 소속이 돼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봤자 이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해야 된다. 특히 해외나 또는 지방의 대학에 또는 서울의 대학에 유학을 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자기는 주민등록상으로는 따로 분리돼서 가구주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경우라 하더라도 만약에 이 건강보험이 부모에게 귀속이 돼 있다면 그것은 별도 가구로 보지 않고 부모한테 가게 됩니다. 이 점도 같이 챙겨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지원금 사용이 안 되는 곳도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품권을 불법 환전하는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 좀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원금이 현금으로 받으시는 280만 가구는 어떻게 써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만은 11일부터 받게 되는 나머지 약 1,900만 가구 대다수의 국민들은 신용카드나 선불카드 또는 상품권으로 받게 되는데 여기에 사용되지 통용이 안 되는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형 마트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지역 사랑 상품권처럼 그 지역에서 서민 상가, 전통 상가 이런 데 집중적으로 쓰도록 고안이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지역 상품권과 조금 다른 것은 배달 앱을 바로 현장에서 결제를 한다 그러면 음식을 시켜 먹었을 때 그것은 바로 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흥업소나 대형 마트, 온라인을 빼고는 대부분 다 되지만은 자기가 사는 광역
단체를 떠나서 이를테면 서울 사람이 부산에서 사용한다든지 제주도 사람이 전라도에 사용한다든지 이것은 이 돈으로는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처도 짚어주셨는데 혹시 또 궁금한 부분들이 생기면 저희 또 다음 대담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정책 효과와 관련해서 이렇게 어렵게 시행이 됐으니까 그만큼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정부는 일단 경제 성장률 0.1%포인트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정부가 0.1%포인트 정도의 경제 성장률 상승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0.1%포인트라는 것은 매우 미미한 숫자예요. 우리 지금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로 추락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0.1%포인트 높아져 봐야 마이너스 1.3% 정도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계산하는 방식은 현재 우리가 이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약 14조 원 정도의 예산이 살포됩니다.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부 예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정부 지출의 민간소득 이전 효과라고 하는 그런 컨셉이 있어요. 네. 그게 우리 그 성수가 0.1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4조 3천억 원을 정부 재정에서 개인 재정으로 돌렸을 경우에 2조 3천억 정도의 GDP 상승 효과가 생깁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 GDP 규모의 0.1%포인트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느냐 이러면 정부가 쓸 돈을 민간이 이양받아 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돈을 재난지원금 형태로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부가 지출했을 것이거든요. 그쪽에서도 GDP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우리 국민 소득, GDP에 미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일부에서는 유동성 위기에서 도산을 한다거나 밥을 못 먹어서 굶는 이런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재난지원금이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 정도 나가면 이런 어떤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 골짜기를 넘어가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기금 또는 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사회안전망으로 기여함으로 해서 거기서 오는 우리 GDP 마이너스 효과를 막아주는 요것은 이 유통 성수로서는 현재로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한다면 아마도 뭐 GDP 상승률에 차지하는 비율이 0.3 내지 0.4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를 기록했습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농축수산물 가격은 좀 올랐고 공산품은 하락했더라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가장 컸습니다. 하나는 석유류,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석유류가 떨어졌고 또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 공산품, 거의 모든 공산품이 석유 제품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산품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방콕을 하는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 집에 식료품 지출은 대부분 늘어나서 네. 농산품, 축산물, 특히 달걀 같은 경우는 뭐 20% 가까이 아주 12.3% 급등을 했네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생계비는 크게 올라가고 공산품은 떨어졌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것이 0.1% 오르는데 그쳤거든요. 0.1%라고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론 지금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 서민들에게 대해서는 좀 충격을 줄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0.1%라는 것은 저렇게 물가가 낮으면 기업들이 더 이상 생산을 해서 이득을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물가가 1.5% 정도는 올라가야 자발적인 민간 기업에서의 성장이 주도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걱정이 되고요. 또 근원 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료품이나 국제 유가처럼 일시적인 수급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요소를 빼고 그걸 놓고 보니까 이 근원 물가는 이 4월 달이 0%입니다. 0%로 이제 디플레의 초기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의 방향은
좀 아이러니컬하지만 물가를 어느 정도 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두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디플레 초기 단계라고 해주셨고 물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방안으로 가야 될까요? 이제 물가를 올리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오늘부터 나가는 이 재난지원금 우리는 이거 GDP만 방금 따져봤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시중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물가 올리는 요인으로 작동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각종 특히 중요한 것은 실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거기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소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간 소비를 늘리는 정책들 정부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소비를 늘려야 물가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소비 촉진 정책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60조 손실을 봤다. 투자의 규제도 이 사태는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워렌 버핏이 1930년생이에요. 대공황 때 생겨서 지금 거의 90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분인데요. 네. 이분이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60조 원씩 거액을 실패한 것은 생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워렌 버핏이 지금 본인이 이 버커셔 해스웨어라는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이 약 600만 % 정도 돼요. 예.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고 투자에서 거의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신 또는 투자의 규제 달인이라고 하는데 이번 1분기에는 무려 60조를 손해봤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지난 주말에 네브라스카 오마하에서 주주총회가 있었죠. 네. 거기서 이제 비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온라인으로 중계를 했습니다만 실토를 했는데 특히 자신이 항공주를 잘못 샀다. 경기가 좀 회복될 줄 알고 미국의 4대 메이저 항공사 델타 항공이라든지 사우스웨스턴, 유나이티드 다 일대 주주로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항공 수요가 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주식 손실을 입었다. 특히 항공주가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얼마 안 가질 것이다 해서 항공주 주식을 더 샀어요. 그것까지도 손실을 입고 결국은 모든 항공주 주식을 다 팔았다. 네. 그리고 이제 현찰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재밌는 이 언급 중에 하나가 워렌 버핏이 자기가 이번에 주식 투자를 해서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연준 때문이다. 보통은 미국 경제가 망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당황을 해서 주식시장에서 빠지니까 주가가 더 떨어져서 그때 자기가 들어가서 주식 수익을 많이 올리는데 이번에는 연준이 너무 빨리 네. 좋게 얘기하면 시적절하게 금융시장에 개입을 해서 유동성을 살포하는 바람에 네. 뉴욕 증시가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팔고 난 직후에 뉴욕 증시가 올라서 지금은 신규로 투자하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전망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장기적으로는 낙관을 펼치고 있는데 우선 좀 상황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